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네 경로당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91살이신 김씨 할아버지였는데요. 이분이 아직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텃밭도 가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약 한 알도 안 드시고 병원도 거의 안 가신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건강하실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아주 간단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다고 하시면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 비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약도 늘어나고 병원 가는 일도 잦아지고 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지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런 게 나이 드는 거라며 체념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만난 91살 할아버지처럼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만이 알고 있는 건강 장수의 비밀들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비밀부터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씨 할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만난 다른 건강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분들은 모두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보통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시더라고요. 주말이고 평일이고 상관없이 거의 정확하게 같은 시간을 지키세요. 처음에는 이게 뭐 그리 중요한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 생체시계가 규칙적으로 돌아가야 호르몬 분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면역력도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의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노화가 빨라진다고 해요. 또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당뇨병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하니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은 무엇보다 수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도 안 보시고 TV도 끄신다고 해요. 대신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낮잠도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잠에 방해가 되니까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주무신다고 해요. 이렇게 짧은 낮잠은 오후 피로를 날려주고 집중력도 높여준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2에서 3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올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꾸준한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든 운동이 아니에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이 하시는 운동은 정말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김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신다고 해요.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주변 풍경을 보면서 여유롭게 걸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할머니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매일 하신다고 해요. 팔다리를 천천히 늘려주고 목을 좌우로 돌려주는 정도의 가벼운 동작들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운동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산책할 때도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꽃구경도 하고 새소리도 들으면서 하신다고 해요. 집에서 스트레칭할 때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움직이신다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 운동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가벼운 운동이 건강에 좋을까요? 우선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해줘야 강해지거든요. 매일 30분씩 걸으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뛸 수 있게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또 걷기는 뼈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걱정되시죠? 하지만 규칙적으로 걸으면 뼈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져서 뼈 밀도가 유지된다고 해요. 스트레칭은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굳어지고 움직임이 불편해지는데 매일 조금씩이라도 관절을 움직여주면 이를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어깨나 목같이 자주 굳어지는 부위는 더욱 신경 써서 스트레칭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운동들은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또 야외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운동하면 비타민 D도 생성되고 우울한 기분도 날아간다고 하고요. 실제로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을 보면 모두 표정이 밝고 긍정적이세요. 이게 바로 꾸준한 운동의 효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내일부터라도 집 근처를 10분만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올바른 식습관이었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의 식단을 보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우선 이분들은 모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거의 정확한 시간에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절대 과식을 하지 않으세요. 보통 8분 정도 배가 부르면 수저를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씨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 배가 부르면 뇌가 졸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과식을 하면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 다른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 과식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비만은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이니까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식단을 보면 현미나 잡곡밥을 주로 드세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오곡밥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잡곡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죠. 반찬도 특별할 게 없어요. 주로 계절 나물이나 해조류, 콩류 등을 자주 드신다고 해요. 시금치, 취나물, 고사리, 미역, 다시마, 콩나물, 두부 이런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해조류에 들어있는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좋고 콩류의 이소플라본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모두 충분한 수분 섭취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은 꼭 드신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수분 부족은 변비의 원인이 되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또 신장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어르신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물을 드신다고 해요. 대신에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너무 짠 음식이나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피하신다고 해요.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아예 못 먹는 건 아니고 가끔씩 소량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음식을 드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신다고 해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 침이 많이 나와서 입안의 세균도 억제하고 치아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식사할 때 조금 더 천천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질 거예요. 네 번째 비밀은 바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이었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을 보면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더라고요.
집에만 계시지 않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신다고 해요. 또 동네 모임이나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김 씨 할아버지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꼭 경로당에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운동도 하신다고 해요. 또 다른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 교실에 참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요리법도 배우고 다른 할머니들과 친해지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우울증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반면에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되고 치매 위험도 낮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또 사회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도 많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훨씬 활동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웃을 일도 많아져요. 웃음은 정말 최고의 명약이라고 하잖아요.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돼요. 또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들이 얼굴과 복부 운동이 되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정말 잘 웃으세요. 작은 일에도 크게 웃으시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혹시 지금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같은 또래의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세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요리교실, 원예교실 등등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5번째 비밀은 바로 평생 배움의 자세였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김 씨 할아버지는 70세가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자녀들과 손주들과 연락하기 위해서 꼭 참고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카카오톡도 능숙하게 하시고 유튜브로 뉴스도 보신다고 해요. 또 다른 할머니는 80세에 서예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평생 글씨를 못 쓴다고 생각했는데 용기를 내서 서예교실에 등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제법 멋진 글씨를 쓰신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왜 건강에 좋을까요? 우선 뇌를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인지 기능이 유지돼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되시죠? 하지만 꾸준히 뇌를 사용하면 이런 기능들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해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와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가 모두 함께 작동하면서 뇌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져요. 또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떨어지기 쉬운데 뭔가 새로운 걸 해내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겨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다 보면 사회적 관계도 넓어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요.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들을 찾아보시면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외국어, 요리, 그림, 음악 등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혹시 나이가 이만큼 되었는데 뭘 새로 배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부터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60, 70대에 대학에 입학하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창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차근차근 배워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질 거예요.
여섯 번째 비밀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김씨 할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만난 다른 건강한 어르신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성격의 문제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게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린다고 해요. 또 스트레스는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기도 해요.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런 호르몬들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낙관적인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수명이 길다고 나와 있어요. 또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 낮고 치매 위험도 적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니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감사 인사를 하는 습관이에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신다고 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맛있는 식사를 했다든지, 날씨가 좋았다든지,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도 모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오늘 비가 와서 싫다 이런 생각이 들면 비 덕분에 공기가 깨끗해지겠구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항상 불평만 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게 돼요. 반대로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어르신들은 사람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시더라고요. 본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신다고 해요. 네 번째는 웃음을 많이 짓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웃음은 정말 좋은 약이에요. 건강한 어르신들은 웃을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집을 읽거나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크게 웃으신다고 해요. 심지어 거울 앞에서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억지 웃음이라도 뇌는 진짜 웃음으로 인식해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과거의 실수나 후회들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어르신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바꿀 수 없다. 그것보다는 지금을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매달려서 현재를 망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뭐 더 바랄 게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지만 건강한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손주들의 결혼식을 보는 것이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든 여행을 가는 것이든 작은 것이라도 기대할 일들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해요. 이런 희망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고 활력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 비밀은 바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였어요.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도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들이 생기잖아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잘 해소하는 나름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김씨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텃밭 가꾸기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해요.
특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봤던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할머니는 뜨개질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반복적인 동작을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산책을 하면서 명상을 하신다고 해요.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각자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은 책을 읽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쌓아두지 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도 마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어르신들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가계부를 써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받아들이고 적응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거죠. 8번째 비밀은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었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도 받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확인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면서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질병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암 같은 질병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힘들어져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정기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건강한 어르신들은 또한 평소에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혈압을 측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몸의 변화를 빨리 감지할 수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방받은 약이 있으면 꼭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지 않으세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시더라고요. 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으신다고 해요. 예방접종도 빼놓지 않으세요.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받으시고 폐렴구균 백신이나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것들도 의사와 상담해서 필요하면 받으신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예방접종들이 정말 중요해요. 9번째 비밀은 바로 충분한 햇볕 쐬기였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은 모두 햇볕을 많이 쐬세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할 때나 텃밭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햇볕을 받으신다고 해요. 햇볕을 쐬는 게 왜 건강에 좋을까요? 우선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분한 비타민 D가 있으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쉬워져요. 그리고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도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햇볕을 받을 기회가 적어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의식적으로라도 햇볕을 쐬면 도움이 될 거예요. 또 햇볕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정상화돼요. 우리 몸은 빛의 변화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가 조절되는데
아침에 햇볕을 받으면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저녁이 되면 수면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렇게 되면 밤에 잠을 잘 자고 낮에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강한 햇볕을 오랫동안 받으면 피부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햇볕을 15분에서 30분 정도 받는 게 적당하다고 해요. 얼굴이나 팔다리 일부만 노출되어도 충분하고 선크림을 바르면 비타민 D 생성이 방해될 수 있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은 선크림 없이 햇볕을 받는 게 좋다고 해요. 겨울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햇볕을 받기 어려우니까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용량을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10번째 비밀은 바로 적절한 취미 활동이었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은 모두 본인만의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김씨 할아버지는 텃밭 가꾸기가 취미라고 하시고 어떤 할머니는 뜨개질을 어떤 할아버지는 바둑을 즐기신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사진 찍기를 좋아하셔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계절의 변화나 아름다운 풍경들을 찍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취미 활동이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선 취미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게 되는데 이때 일상의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요. 또 취미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뜨개질로 스웨터를 완성했다든지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수확했다든지 이런 작은 성취들이 자존감을 높여줘요.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기 쉬운데 취미를 통한 성취감이 이를 보완해줄 수 있어요. 취미 활동은 또한 뇌 건강에도 좋아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돼요.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들은 특히 뇌 자극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뜨개질이나 서예 같은 활동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취미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겨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정보도 나누고 함께 활동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취미 선택할 때 고려할 점들도 있어요. 우선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이 무릎을 많이 쓰는 등산을 취미로 하기는 어렵겠죠. 대신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독서나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을 선택하시면 돼요. 또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해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취미는 즐기는 게 목적이지 전문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서툴러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시면 돼요. 만약 지금까지 특별한 취미가 없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려서부터 관심 있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들이나 TV에서 보고 재미있어 보였던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1번째 비밀은 바로 감정 관리였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을 보면 화를 잘 내지 않으세요. 물론 사람이니까 가끔 기분이 나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감정을 오래 끌지 않으시더라고요. 김씨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평온하시더라고요. 감정 관리가 왜 건강에 중요할까요? 화나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화가 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요. 또 화가 나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평온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몸이 이완되고 치유 과정이 활발해져요. 그렇다면 건강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감정을 관리하실까요? 첫 번째는 화가 나는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갈등이나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 같이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주제는 아예 꺼내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화가 났을 때 잠시 시간을 두는 거예요. 즉석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단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뜨신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도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금방 가라앉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는 좋았던 일들을 더 많이 떠올리려고 노력하신다고 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더라도 그래도 오늘 날씨는 좋았네, 맛있는 식사를 했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보신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감정이 복잡할 때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으면서 마음을 정리하신다고 해요.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차를 마시면서 천천히 감정을 다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건전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화가 나면 베개를 치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일기를 쓰면서 감정을 해소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감정이 쌓이지 않고 건강하게 해소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본인만 힘들어져요. 건강한 어르신들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정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12번째 비밀은 바로 규칙적인 배변 활동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은 모두 배변 활동이 규칙적이세요. 보통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시고 변비나 설사 같은 문제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배변 활동이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영양소는 흡수되고 노폐물은 배설돼야 해요. 그런데 변비가 있으면 노폐물이 장 안에 오래 머물면서 독소가 재흡수될 수 있어요. 이런 독소들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피부 트러블이나 두통,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면역력 저하나 염증 반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반면에 배변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 노폐물이 깨끗하게 배출되면서 몸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컨디션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돼요. 건강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유지하실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변이 부드러워져서 배변이 수월해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해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현미나 잡곡, 채소, 과일 등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줘요. 또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도 해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장도 그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특히 아침 식사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아침 식사를 하면 위결장 반사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장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하거든요.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이에요.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장 운동에 도움이 돼요. 특히 복부 마사지를 해주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해요.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해 주시면 장 운동이 촉진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 운동이 둔해져서 변비가 생기기 쉬워요.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관리법들을 실천하시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화장실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들면 몸이 그에 맞춰서 적응한다고 해요. 특히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났을 때 화장실에 가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급하지 않아도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앉아 있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5분 정도만 시도해 보시고 안 나오면 다음에 다시 시도하시면 돼요. 일곱 번째는 올바른 자세예요. 변기에 앉을 때는 발밑에 낮은 받침대를 놓고 무릎을 약간 올리는 자세가 좋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장의 각도가 일직선이 되어서 배변이 수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변비가 심하다면 무리하게 참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때로는 질병이 원인일 수도 있고 복용하시는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거든요.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13번째 비밀은 바로 적절한 체중 관리였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계세요. 너무 마르지도 않고 너무 뚱뚱하지도 않은 적당한 체중을 수십 년간 유지해 오셨더라고요. 왜 체중 관리가 중요할까요? 비만은 정말 많은 질병의 원인이 돼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관절염, 수면 무호흡증 등등 정말 다양한 질병들이 비만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을 증가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반대로 너무 마른 것도 문제예요. 근육량이 부족하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또 넘어졌을 때 골절의 위험도 높아져요. 건강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적정 체중을 유지하실까요? 우선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세요. 갑자기 많이 먹거나 굶지 않고 매일 비슷한 양의 음식을 드신다고 해요. 또 매주 정해진 날에 체중을 재서 변화를 체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체중이 조금 늘었다 싶으면 다음 주에는 조금 덜 드시고 운동을 늘리시고요. 체중이 줄었다 싶으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조금 더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작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를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14번째 비밀은 바로 치아 건강 관리였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은 대부분 치아가 건강하세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일부 치아를 잃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구강 상태가 좋으시더라고요.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어요. 충분히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잘 돼요. 치아가 좋지 않으면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는데 그러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구강 내 세균들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잇몸병이 있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건강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치아 건강을 관리하실까요? 우선 매일 꼼꼼히 양치를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3번은 기본이고 간식을 드신 후에도 양치를 하신다고 해요. 양치할 때는 최소 3분 이상 하시고 잇몸까지 꼼꼼히 닦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사용해서 칫솔로 닦기 어려운 부분까지 깨끗이 하세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가서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신다고 해요. 초기 충치나 잇몸병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정기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시는 거죠. 또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주의하시고 이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병뚜껑을 따거나 포장지를 뜯을 때 이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만약 틀니를 사용하신다면 틀니 관리도 중요해요. 매일 깨끗이 씻고 밤에는 틀니 세정제에 담가두신다고 해요. 또 틀니가 맞지 않으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조정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15번째 비밀은 바로 충분한 휴식이었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잘 맞추세요. 무리하지 않고 피곤하면 쉬고 컨디션이 좋으면 활동하는 식으로 몸의 신호에 따라 생활하신다고 해요.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회복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미리미리 쉬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씨 할아버지도 텃밭일을 할 때 30분 일하면 10분 쉬기를 반복하신다고 해요. 한꺼번에 오래 하지 않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후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 낮잠을 주무신다고 해요. 낮잠은 오후 피로를 회복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잠에 방해가 되니까 30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억지로 참지 않고 적절히 휴식을 취하신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복잡한 일이 있으면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유를 가지신다고 하더라고요. 휴식할 때는 정말로 쉬세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것도 필요해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6번째 비밀은 바로 자연과 친해지기였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은 모두 자연을 사랑하세요. 텃밭을 가꾸시는 분도 있고 화분에 꽃을 기르시는 분도 있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이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푸른 식물을 보고 새소리나 바람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또 식물을 기르는 것은 정신 건강에 정말 좋은 활동이에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면서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과 보람을 줘요. 특히 채소를 기르면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식사도 할 수 있고요. 김씨 할아버지도 본인이 기른 상추나 토마토가 제일 맛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자연 속에서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햇볕도 받고 운동도 하게 돼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텃밭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체 활동이 돼요. 그리고 자연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줘요.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고 겨울에는 휴식을 취하는 자연의 리듬을 함께 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돼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집 안에서 화분을 기르거나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화분 하나라도 정성껏 돌보다 보면 큰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7번째 비밀은 바로 가족과의 좋은 관계였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은 대부분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때로는 함께 식사도 하신다고 해요. 가족 관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지지체계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줘요. 자녀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손주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인생의 큰 기쁨이죠. 하지만 때로는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세대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건강한 어르신들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우선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달라 하시면서도 그것을 틀렸다고 보지 않고 다른 것이라고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신다고 해요.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자녀가 성인이라면 그들의 판단을 믿고 지지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필요할 때는 조언을 해주시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신다고 해요. 또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는 놀아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에 충실하신다고 해요. 엄마 아빠가 못해주는 것들을 해주면서 손주들에게는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지만 손주 교육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교육은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은 그냥 사랑만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본인 뜻대로 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가족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18번째 비밀은 바로 웃음이 많은 생활이었어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은 정말 잘 웃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크게 웃으시고 작은 일에도 유머를 찾아서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통증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져요.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웃음은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줘요. 웃을 때 사용하는 얼굴 근육들이 혈관을 자극해서 혈류가 좋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웃으면 복식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폐 기능에도 도움이 돼요. 크게 웃을 때는 배 근육도 사용하게 되니까 일종의 복부 운동 효과도 있다고 해요. 정신적으로도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해줘요. 웃다 보면 힘들었던 일들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생긴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웃을 수 있을까요? 건강한 어르신들의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웃게 된다고 해요.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재미있는 영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유머집이나 재미있는 책을 읽는 거예요. 웃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혼자서도 웃을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웃을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특히 어릴 때나 젊을 때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나누면서 함께 웃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손주들이나 동네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게 된다고 해요. 아이들의 순수하고 엉뚱한 행동들이 정말 귀엽고 웃기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거울 보며 웃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짓다 보면 뇌에서 진짜로 웃는 것으로 인식해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더 많이 웃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일에도 웃을 거리를 찾고 재미있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해 보세요. 웃음은 돈도 안 드는 최고의 건강법이에요. 19번째 비밀은 바로 꾸준한 독서였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 중에는 독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매일 신문을 읽으시거나 좋아하는 소설을 읽으시거나 건강 정보가 담긴 책을 읽으신다고 해요. 독서가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선 독서는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돼요. 이런 활동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독서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좋은 책에 빠져들면 일상의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요. 특히 감동적인 소설이나 재미있는 에세이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도 큰 즐거움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자존감도 높여줘요. 그리고 독서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줄거리를 기억하고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런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훈련돼요. 건강한 어르신들은 주로 어떤 책을 읽으실까요? 우선 건강 관련 서적을 많이 읽으신다고 해요. 올바른 식습관이나 운동법, 질병 예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쓰인 책들을 선호하신다고 해요. 또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책들도 즐겨 읽으신다고 해요.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쓴 인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설도 많이 읽으시는데 너무 무겁거나 복잡한 내용보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신문이나 잡지도 빼놓지 않고 읽으신다고 해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고 싶어 하시고 시사 상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독서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우선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명 아래서 읽으세요. 또 한 번에 너무 오래 읽지 마시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글씨가 작아서 읽기 어려우시면 돋보기를 사용하시거나 큰 글씨로 된 책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전자책도 있어서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을 찾으신다고 해요. 김씨 할아버지도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감정이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에도 식물들이 물을 마실 수 있어서 좋겠다, 공기가 맑아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줘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분을 더 도와주고 싶어 하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은 수면의 질도 개선시켜줘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평온해져서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맛있는 식사를 했다든지 좋은 날씨였다든지 누군가와 인사를 나눴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감사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들만 보이게 되어요. 대신 과거의 본인과 비교해 보세요. 예전보다 나아진 것들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세 번째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여겨보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네 번째는 감사 인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감사해 하지 말고 말로 표현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이웃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이런 표현이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고 본인도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겠구나,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고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한 90세 어르신들만이 알고 있는 20가지 비밀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규칙적인 생활습관,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적극적인 사회활동, 평생학습, 긍정적 마음가짐,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충분한 햇볕 쐬기, 적절한 취미활동, 감정관리, 규칙적인 배변활동, 적절한 체중관리, 치아건강관리, 충분한 휴식, 자연친화, 가족과의 좋은 관계, 웃음이 많은 생활, 꾸준한 독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거나 1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건강한 90세 어르신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신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조금씩 건강한 습관들을 쌓아오신 결과인 거죠.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시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건강한 90세 어르신들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의 지혜를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